14주차 종강 수업 안내입니다. 1차 시는 개정 누리 과정의 평가와 역류와 관찰에 대해서 제가 수업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도 역류와 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수업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차는 한 학기 해고 및 수업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누리 과정에서의 평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누리 과정의 운영을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개정 누리 과정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평가를 간략화하고 각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결과의 활용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가의 목적으로는 누리과정 운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며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누리과정 운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누리과정 평가의 대상은 유아평가와 누리과정 운영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평가는 유아 놀이 중심으로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일상 속에서 실제로 유아가 놀이하는 내용과 교사의 지원 내용을 기록한 계획안 등을 유아평가 및 누리과정 운영평가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기초한 평가란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의 경험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 방법은 관찰, 포트폴리오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유아의 놀이에 귀를 기울이고 놀이에 대한 일상적 관찰을 통해 유아의 발달, 흥미, 진보 수준 등을 파악하여 다음 교육과정의 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영유아 교육에서의 교육과정에 기초한 평가가 됩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형식적 평가와 비형식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비형식적 평가는 관찰과 아이들의 작업 표본 등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의 경험과 가장 중요한 평가 방법이 됩니다. 형식적 평가는 표준화 검사나 지필식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평가는 형식적 평가보다가 비형식적 평가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처럼 관찰과 아이들의 작업 표본 등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평가는 비형식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검사나 지필식 검사는 형식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비형식적 평가는 실제 생활에서 영유아가 놀이하면서 보여주는 움직임, 표정, 재미있는 말과 이야기, 그림이나 노래 등을 중심으로 하며 놀이 상황이
곧 평가 상황이 됩니다. 관찰 자료와 포트폴리오 자료 모두 장기간 누적된 다음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관찰법과 포트폴리오 평가는 영유아 평가의 기본 방향과 잘 부합되는 비형식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영유아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비형식적 평가 방법이 발달의 특성상 영유아 평가의 주된 방법이 되지만 종합적으로 영유아 이해를 위해서는 교사들은 형식적 평가의 절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영유아기는 발달의 속도가 빠르며 개인차가 많은 시기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할 경우라도 경험하고 인지하는 바가 서로 다르며 표현하는 방식도 다름을 아이들과 함께 지낸 현장의 교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특성 혹은 개인차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영유아라는 발달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영유아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관찰법이 가장 선호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영유아의 언어적 제약을 들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행동, 성장, 학습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교사는 영유아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비언어적인 행동, 즉 눈빛, 목소리, 몸짓, 행동 방식, 웃음 등과 같은 정보도 함께 수집해야 합니다. 영유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 영유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영유아의 주의 집중 시간은 짧기 때문에 검사지나 면접 같은 장시간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은 영유아에게 힘든 일이 됩니다. 세 번째, 검사나 면접과 같은 인위적 상황에서 영유아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유아의 특성상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낯선 상황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며 언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특성을 평가자에게 전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평소 수행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비형식적 평가 방식이 영유아에 대한 풍부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형식적 평가 방법은 보조 자료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관찰 및 행동 연구는 교사의 전문성 측면에서의 어떤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훌륭한 교사란 예민한 관찰자입니다. 가르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영유아를 관찰하고 영유아에게 귀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흥미, 욕구 등을 발견하며 수집한 정보를 통해 교육과정과 교실, 학습 환경을 재구성하여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관찰은 동원 씨의 기분이라든지 건강상태, 어떤 놀이를 하는지, 친구와 어울려 놀이하는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 교사에게 영유아의 현재 능력과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와 같은 관찰 과정은 매일 일어나며 교사의 교수 전략과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첫째, 영유아 개인별 관찰을 위해 교사는 매일 몇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현상을 관찰하고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필요 및 요구를 파악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거나 교실 및 학습 환경을 수정, 보완하는 데 활용합니다. 전체 아이들을 다 하루에 한꺼번에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사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관찰 필요한 아이들을 이렇게 정해서 선생님이 이제 관찰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교사는 관찰 결과들을 기록하기, 평가하기, 계획하기, 의사소통하기에 반복 순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영유아에 대한 자료들이 수집이 되면 영유아의 학습 상태라든지 발달, 흥미,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찰은 영유아 개개인의 상황이나 발달에 적합한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영유아 관찰 및 행동 연구의 목적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및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사의 전문성 수준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 관찰 및 행동 연구는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는 교사가 개별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교육 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 능력은 매우 발달되어 있지만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영유아한테는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해서 집단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관찰 및 행동 연구는 교사 자신의 교수 실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사는 자신이 어떻게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또 아이들과 작업 시에는 또 어떤 교수 전략을 활용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교실 내 역동성이나 학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됩니다. 영유아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 있는지, 문제의 원인이 특정 아이한테 있는 것인지, 교실 내 규칙이 적절한지 준수성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교실 내 다양한 상황을 교사가 관찰을 통해서 파악해서 영역의 재구성, 그 다음에 재배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학부모와 의사소통에 유용하게 활용되는데요. 학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면 가장 궁금한 게 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은 친구 관계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상호작용해 주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과 더불어 발달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아이가 그 유아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등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그 관찰이나 행동 연구는 학부모하고 의사소통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하고 면담 시에 개별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다음은 일정 기간 동안 수집된 영유아의 성장 기록은 기간의 프로그램 효과를 나타내주는 증거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을 토대로 개별 영유아의 기질 및 특성에 맞는 자녀 양육, 의사소통, 부모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그 측면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지원 및 바람직한 부모, 교사 협조 관계를 도모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관이 제시한 교육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다음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연령이나 개인차, 사정 경험을 고려하여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서 영유아 기간의 발전을 위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